걱정되고 궁금했던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외식업체 사장님의 안부를 이렇게 현장에서 임팩트 있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잘해보겠습니다. 저는 외식산업연구원의 정소윤 선임 연구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외식산업 지원 정책 분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외식경영학회에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요. 반가운 교수님들 다시 뵐 수 있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첫 확진이 있던 작년 1월 20일을 기억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크게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오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치료제 개발 소식이 들리는 요즘 일상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외식산업연구원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외식산업 관련해서 실행된 정부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주분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지금 오늘 외식경영학회 회원분들께 먼저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좀 빠른 흐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정책을 정리하였고요. 그리고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있습니다. 앞에 발표해 주신 분과 좀 비슷한 결이 있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있었습니다. 1차는 보편이었고요. 국민들께. 그리고 2차, 3차도 올해 있었거든요. 이거는 피해 업종 분들께 선별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에서는 선별 기준의 문제, 그리고 일괄 적용의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 이전에 매출이 되게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지급 이후에 전 연도보다 매출이 오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보고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본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런 결과 보고가 있었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그 효과가 한 달 만에 사라졌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국구 그리고 지자체별로 지원된 정책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화면이 생각보다 작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거 정리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거든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지역, 금액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고 시기별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은 정리하는데 좀 애를 먹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한 6가지 분야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세금, 고용, 대출, 그리고 자금 지원, 그리고 상담 지원이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아까 임대료 부분입니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예 기간을 늘려주는 그 정도에서 끝났었고요. 지방세 감면 약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용 같은 부분에는 금액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좀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고요. 대출은 늘려주고 이자는 내려주고 대표적으로 자금 정책 만족도가 높게 있었는데요.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것이 우리 외식 업주들이 속해 있는 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피해를 받은 정도대로 차등 지급되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 부분은요, 저는 좀, 이 정신상담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금융 지원에 대한 상담 쪽으로 정책이 실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임대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외식 관련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외식업
외식업체 육성 자금이라는 정책이 대표적인데요. 이것도 역시 아쉽지만 그 자금을 대출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마스크도 벗어야 되고 감염 사례도 있다라고 해서 식당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 안전할 수 있구나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방역 기준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생겨서 곧잘 방문을 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코로나 초기에 인식이 나빠졌던 외식업체 방문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심식당 지정업소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5월 24일에는 4번 배달을 시키면은 10,000원을 돌려주는 그런 정책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기에 마스크, 방역 물품들이 부족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단체들과 외식업 중앙에도 포함돼서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 기관이 협업을 해서 현물을 지원하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자, 저희는 외식업 중앙회 산하 연구원입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반 음식점 영업자분들이 속해져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현재 한 36만 회원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구고요. 저희 조사 쪽으로만 살펴본다면은 41개 지회 지부 443개의 직원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조사를 진행하셔서 거의 전문 조사원의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식산업연구원에서는 그런 강력한 조사 인프라를 통해 연구보고서 발간하고 통계연감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입사 3개월 차지만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급히 조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매력은 시의성이 있는 조사를 진행한다는 거. 전국구로, 외식업체 사업체 분들한테 그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인데요. 이 조사 결과는 실은 경제 효과 분석이 아니고 외식업주분들이 체감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조사 개요는요, 저희 회원 업체분들이신 일반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조사가 되었고요. 440개 정도 업소 대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국구고요. 그리고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1주 전에 조사해서 급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1차 지원금, 재난지원금 효과입니다. 요 파란 부분이 안다, 받았다, 이거든요. 이거 다 받으셨을 텐데 아마 기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못 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자,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보고서는 정말 많은 연구소에서 많은 결과들을 내놨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수치가 다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공통적인 거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식음료 그리고 외식 쪽으로 많이 사용했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결과입니다. 알고 계세요?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근데 얼마나 도움되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결과도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차, 2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저희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4가지 기준, 업종, 지역, 규모, 상권별로 얼마나 효과를 느끼셨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요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네,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규모별로는 소형 업장 분들이 1,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효과를 조금 많이 느끼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권별로 보시면은 우리 타격이 많았던 대학 학원가
수치고요. 그리고 오피스가 수치입니다. 약간 일시적 효과, 그리고 멀리 가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외곽이나 상업지로까지 효과가 전파되진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은 KDI, 아까 그 똑똑했던 정책 포럼의 보고서입니다. 1차 긴급 재난금 전후의 매출 비교인데요. 자, 음식점과 내구재가 조금 긴급 재난금 지원 후에 매출이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점은 좀 상위에, 매출 상승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내구재는 보통 길게 쓰시는 가전 같은 거 있잖아요. 자전거 많이 샀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온라인 뭐 수업 같은 거 해야 되니까 노트북 많이 사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원 정책별 효과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6가지 분야로 분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여쭤봤는데요. 단연코 많이 알고 계신 거는 자금 지원 부분이에요. 자금 지원 부분. 그리고 임대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관심이 높으신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 지원 정책, 아까 6가지 분야로 지원이 됐던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느끼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요. 단연코 자금 지원이 도움이 가장 많이 된다라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세금이랑 임대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이 파란 부분이 지원을 받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부분이 도움이 된 정도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세금보다 임대 부분에서 받은 지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느낀 도움의 강도는 임대 쪽이 훨씬 강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정책별 효과도 아까 말씀드린 업종, 지역, 규모, 상권별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일식 쪽이 높았고요. 그리고 한식 쪽이 효과가 좀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규모별로는 아까 1, 2차 긴급재난지원금 때도 그랬었는데 소형 점포들이 도움을 좀 많이 느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권에서는 역세권과 그리고 주거지에서 도움을 많이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에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코시스 자료인데요. 바로 외식 업주들의 연령 분포입니다. 보시면 왜 업종별 중에 한식의 도움 정도가 낮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외식 업주의 연령 분포는 5, 60대가 66%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한식과 중식에서 연령대가 높으세요. 1,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그냥 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 기타 정책들은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비대면이다 해서 인터넷을 통해 뭐 다른 경로를 통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은 정책이 있어도 여기에 올라탈 수 있는 업주들의 특성은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6월 초에 저희 외식업 중앙회에서 음식과 사람이라는 좋은 잡지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일반 음식점 인허가 자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고서 주제는 다른 거였거든요. 근데 그날 기자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이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코로나인데 폐업이 줄었습니까? 이거 보시면요. 상승세이던 파란색이 지금 창업이거든요. 상승세이던 창업수는 감소했고요.
그럼 폐업수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폐업수 역시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도 궁금해서 조사했습니다. 예. 여쭤보니까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폐업을 고민하신 외식 업주분들은 56%나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영업을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가슴 아프게 대안이 없어서 폐업을 못했다라는 응답이 60%가 넘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상은 했지만 진짜 이런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는 실은 보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포장 배달로 매출 상승 노력을 했다라는 응답도 꽤 높았고요. 그리고 아까 지원 정책 중에 폐업을 지원하는 속상한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 점포 철거비라는 것을 평당 8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있었는데요. 폐업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폐업을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코로나19 시대에 외식업체의 폐업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을 두고 한번 살펴봤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네, 글씨가 작아서 제가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걸로. 네. 자, 여기 보시면 좀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손실 보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88.7%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제가 그 정책을 분석하다 보니까 기존 정책들이 세금은 유예해 주는 거고 대출은 이자를 좀 깎아주는 거고 더 빚을 내게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부담을 조금 밀어주는 정도의 정책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 기간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응답하셨고요. 그리고 손실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여쭤봤거든요. 얼마 전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하냐 아니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일단은 손실보상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줬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이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존에 6천만 원 정도의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요, 매출액이 코로나로 인해 감소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매출액 감소는 1,400만 원 정도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 감소는 1,900만 원입니다. 영업이익 감소 기준으로 받는 게 조금 나을 수, 수치상으로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업체별로 그 원가 구조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은 반영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만 감소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식재료비가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식재료비를 올려봤습니다. 변동비죠.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업이익 감소분은 훨씬 증가합니다. 매출액 감소는 그대로인데요. 그 와중에 식재료 부담이 올라가면 영업이익 감소율은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가 옳고 그름이 아니고 어떤 이런 보상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굉장히 다방면의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외식 업체를 위한 손실 보상 어떤 부분으로 특징을 나타내는지 한번 봤더니요. 예, 서양식에서 요청이 많았고요. 광역시, 그리고 아까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소형 규모의 업주들이 저 도움됐어요 라고 응답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손실보상 필요해요 라고 응답하신 분들은 대형 규모의 업주분들이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고정비, 대형 규모니까 임대료의 부담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권에서도 피해가 컸던 대학 그리고 오피스 정도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역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문제를 느끼시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문제 있다라고 47%가 응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방역 지침, 이것도 일괄적인 거 아니고 업종 특징을 좀 살려서 세분화된 방역 지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만족도를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양식에서 만족도 좀 높았고요. 그리고 분식에서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전반적인 만족도는 저희가 5점 만점으로 여쭤봤거든요. 근데 2.4점 정도로 체감되는 만족도가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외식 산업이 갖는 그 규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70만 명 약 정도의 사업주, 전체 자영업자 중에 12%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만 명 종사자, 전 산업 종사자 중에 10%. 그만큼 외식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식 산업의 기업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중소기업과 대기업 퍼센트가 99.9% 분의 1이에요. 99.9대 1. 그리고 그 중에 소상공인이 또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중에 개인 사업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어떤 지침들이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해 업종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고려한 서비스 다각화 그리고 비대면화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규모가 큰 외식 산업의 위기는 사회적 비용 손실 발생, 그래서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당당하게 손실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동안에도 주기적으로 위기가 반복되어 왔었잖아요. 우리는 항상 피해를 입는 전방에 서 있었고, 자, 사스 메르스 때에도 다른 국가를 살펴보면 그 상황이 진정되었을 때 이렇게 V자 커브로 급격히 뭔가 매출이 상승되는 효과들이 있다는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나 시기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U자형이나 W자형으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곧 좋아질 거잖아요, 우리. 그럼 그때 일반 외식이 아닌 그동안 피해를 많이 겪으셨던 경험 위주의, 그러니까 관광이나 모임을 주로 하셨던 외식 업체들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외식 산업의 위협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미 비대면에 익숙해진 그 분들이 거기 정착하시면 비대면 계속 성장하는 거고요. 나 예전이 그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피해가 컸던 업종들이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업 전략 및
대응할 수 있는 좀 인프라 구축을 미리 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향후에도 이런 외식 산업을 위협하는 이슈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 이슈에 재확산에 대비해서 지원 정책을 다시 가동하여야 할 그 상황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거나 기준을 마련해 두고요. 피해 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타겟팅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닥쳐서 말고요. 미리 구축해 놔야 될 필요성을 우리 모두 이번에 굉장히 절실히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시의성 있는 조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그리고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외식 산업 정책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